우리 아이 사회성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낯선 어른한테 인사도 잘하고 발표도 잘하고 사람들 앞에서 말도 잘한다고요. 그런데 그게 꼭 사회성이 좋은 아이라는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과 관계를 잘 맺는 것은 좀 다르거든요. 진짜 사회성은 오히려 이런 데서 보입니다. 친구가 넘어졌을 때 먼저 다가가는 아이, 친구 표정이 안 좋아 보이면 너 왜 그래? 하고 물어볼 줄 아는 아이, 자기 간식을 친구에게 슬쩍 나눠줄 줄 아는 아이. 그런 아이 주변에 친구가 모이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정확하게 압니다. 누구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한지, 누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지, 누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지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흔들리는 부모의 마음을 다정하게 돌보는 시간, 부모 마음 수업입니다. 오늘은 많은 부모들이 궁금해하는 아이의 사회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사회성 좋다는 게 꼭 인사 잘하고 발표 잘하고 친구가 많아 보인다는 뜻은 아니더라고요. 아이가 자기 마음을 알고 친구 마음을 읽고 갈등이 생겼을 때 다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힘, 저는 그게 진짜 사회성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사회성 좋은 아이들이 가진 진짜 힘 5가지와 그 힘이 가정에서 어떻게 자라나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회성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하버드에서 아주 오랫동안 진행해온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수십 년 동안 따라가면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지 살펴본 연구예요. 그런데 거기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을 오랫동안 행복하게 만드는 건 돈이나 명예, 학벌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결국 삶을 지탱해 주는 건 좋은 관계였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져도 내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으면 참 외로울 수 있습니다. 힘들 때에 길에서 쉴 사람이 없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마음은 많이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사회성은 단순히 유치원에서 친구를 많이 사귀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친구와 어떻게 놀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어떻게 참아보고 속상한 친구의 마음은 어떻게 알아차리는지 이런 작은 경험들이 아이의 마음속에 관계의 기초를 만들어갑니다. 아이들이 친구랑 노는 모습을 보면 그냥 귀엽고 흐뭇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안에서 아이는 정말 중요한 걸 배우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법, 나누는 법, 미안하다고 말하는 법, 내 마음과 친구 마음을 같이 보는 법. 그러니까 아이의 사회성은 지금 당장 친구가 몇 명인지보다 훨씬 깊은 문제입니다. 앞으로 아이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지 그 뿌리를 만들어가는 시간에 가깝습니다. 그럼 사회성 좋은 아이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감정을 읽는 힘입니다. 우리가 글을 읽듯이 아이들도 사람의 표정과 말투와 분위기를 읽습니다. 친구 얼굴을 보고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이네 하고 느끼는 아이가 있고 친구가 이미 속상한데도 그걸 모르고 평소처럼 장난을 치다가 관계가 틀어지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관계 안에서는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친구가 나한테 화가 난 건지 아니면 그냥 오늘 피곤해서 예민한 건지 구분할 수 있으면 아이가 괜히 상처받지 않습니다. 쟤가 나 싫어하나? 하고 바로 마음을 닫기보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한 번 더 볼 수 있게 되거든요. 반대로 이걸 잘 읽지 못하면 오해가 쌓일 수 있습니다. 친구는 그냥 힘든 날이었는데 나는 나를 싫어한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친구가 정말 불편해하고 있는데 그 신호를 놓쳐서 관계가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성은 말을 잘하는 것보다 먼저 마음을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친구의 표정, 말투,
분위기 안에 있는 그 작은 신호를 보는 힘, 그 힘이 있어야 아이는 친구 마음도 함부로 다치게 하지 않고 자기 마음도 너무 쉽게 다치지 않으면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집에서 부모가 아이 마음을 어떻게 읽어주느냐에서 조금씩 자라기 시작합니다. 감정을 읽어주는 육아에서 자주 나오는 분이 있어요. 존 카트맨 박사라는 분인데요. 부모와 아이의 관계를 오래 연구한 학자입니다. 이분이 이야기한 것 중에 유명한 게 바로 감정 코칭입니다. 감정 코칭 하면 뭔가 거창해 보이죠? 그런데 사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가 느끼는 감정을 무시하거나 눌러버리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이런 마음이구나 하고 같이 알아봐 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난 건지 속상한 건지 억울한 건지 나도 잘 모르는데 친구 마음이 잘 보일까요? 어렵습니다. 내 마음을 구분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 마음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울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사실 저도 아이가 계속 울면 마음이 급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듣는 게 너무 힘들고 빨리 그 울음을 멈추게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만 울어. 이게 그렇게 울 일이야? 왜 또 소리를 질러? 부모가 아이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너무 시끄럽고 너무 지치고 지금 당장 이 상황을 멈추고 싶은 거죠. 저도 그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는 이 말이 조금 다르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은 틀렸구나. 울면 안 되는 거구나. 속상해도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였어.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아이는 감정을 다루는 법보다 감정을 눌러버리는 법을 먼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지금 화가 난 건지 속상한 건지 서운한 건지 잘 모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감정을 잘 모르는 아이가 친구 감정을 잘 읽기는 어렵습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 친구 마음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이럴 때는 거창한 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이가 울 때 많이 속상했구나. 화를 낼 때는 화가 났구나.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이 아이한테는 큰 단서가 됩니다. 이게 속상한 거구나. 내가 지금 화가 난 거구나. 이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구나. 감정에 이름이 붙으면 아이는 그 마음을 조금씩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알아차릴 수 있는 감정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자기 마음을 알아본 아이가 친구 마음도 조금씩 읽게 됩니다. 저는 이게 사회성에 아주 중요한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갈등이 생긴 뒤에 다시 이어가는 힘입니다. 사회성 좋은 아이들은 친구랑 안 싸울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사회성이 좋은 아이도 친구랑 싸웁니다. 억울할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아니 왜 나한테 저렇게 말하지? 하고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관계 안에서 갈등이 아예 없을 수는 없거든요. 차이는 그 다음에 생깁니다. 어떤 아이는 한 번 싸우고 나면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나 이제 너랑 안 놀아 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말은 안 하지만 계속 냉전처럼 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회성이 좋은 아이는 싸운 뒤에 다시 이어갈 힘이 있습니다. 감정이 확 올라왔을 때는 당연히 화가 나죠.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마음이 가라앉으면 다시 친구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아까는 내가 너무 세게 말했어. 그때는 미안했어. 우리 다시 놀까? 이 한마디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어른들도 쉽지 않잖아요. 내가 먼저 다가가면 막 지는 것 같고 내가 다 잘못한 거 인정하는 것 같고 괜히 자존심이 상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관계를 잘 맺는 아이는 갈등을 관계의 끝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싸웠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보고 다시 맞춰보고
다시 연결할 수 있다는 걸 조금씩 배워갑니다. 이 힘은 밖에서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집에서 배웁니다. 부모와 싸웠다가 다시 화해해본 경험. 엄마 아빠가 먼저 아까는 미안했어 하고 말해주는 장면. 속상한 마음을 말해도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던 경험. 이런 경험들이 아이 안에 쌓이면 아이는 배우게 됩니다. 싸워도 끝나는 게 아니었구나. 미안하다고 말해도 괜찮구나. 관계는 다시 이어질 수 있구나. 저는 이 힘이 사회성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구가 많은 것도 좋지만 살다 보면 갈등은 반드시 생기거든요. 그때 끝났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이야기해 볼 수 있다 라는 감각이 있는 아이. 저는 그런 아이가 관계 안에서 훨씬 단단하게 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지는 연습입니다. 먼저 사과하는 것도 어렵지만 지는 것도 아이에게는 정말 어렵습니다. 요즘 아이들 중에는 지는 걸 너무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게임에서 지면 울고, 보드게임 하다 지면 판을 엎어버리고, 달리기 하다가 지면 막 다시 안 한다고 막 해버리는 애들이 있죠. 물론 아이가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 마음이 흔들립니다. 막 울까봐, 상처받을까봐, 우리 애 자신감 떨어질까봐 막 일부러 져주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매번 져주기만 하면 아이가 지는 경험을 해볼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저도 괜찮구나. 아쉽지만 다시 해볼 수 있었네. 내가 졌다고 나쁜 아이가 되는 건 아니었구나. 이걸 배울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아무도 매번 져주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놀 때도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도 내 마음대로 다 이기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작은 실패를 겪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게임에서 져보고 속상해도 다시 한번 앉아보고 아쉽다. 다음에는 다시 한번 해보자 하고 넘겨보는 경험이 아이 내부에 쌓여야 합니다. 그럼 게임할 때마다 아이를 꼭 이기려고 해야 하냐고요? 그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이기고 지는 거 그 자체보다 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냐입니다. 부모가 게임에서 졌을 때 아쉽다. 다음에 다시 해봐야지 하고 웃으면서 털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게 아이에게는 좋은 교과서가 됩니다. 아이는 그 장면을 보면서 배우는 겁니다. 저도 끝나는 거 아니구나. 아쉬워도 다시 해볼 수 있구나. 지는 거를 너무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지는 연습은 아이를 일부러 속상하게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밖에서 크게 무너지지 않도록 집에서 작게 연습해보는 시간에 가깝습니다. 네 번째는 잘 듣는 힘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에게 말 잘하는 법을 많이 가르칩니다. 인사 잘하기, 발표 잘하기, 자기 생각 말하기 이런 것들 신경 많이들 쓰시죠?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있습니다. 바로 잘 듣는 힘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친구랑 자기 말만 계속하는 친구가 있다면 누구한테 더 마음이 열릴까요? 당연히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친구 쪽입니다.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같이 있을 때 내 말을 끊지 않고 들어주는 친구, 내 표정을 보고 기다려주는 친구, 내가 말할 때 딴짓하지 않고 봐주는 친구에게 마음이 열립니다. 말을 잘하는 아이도 멋지지만 듣는 아이 옆에는 사람이 편안하게 머뭅니다.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멋진 말을 많이 하는 데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들어주는 태도에서 나올 때도 정말 많습니다. 6살 민준이 얘기 한번 해볼게요. 민준이는 말이 많은 친구는 아니었어요. 근데 유치원을 가면 늘 친구들이 민준이 옆에 모여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민준이는 친구가 말할 때 잘 들어주는 아이예요. 중간에 끊지 않고 딴짓도 안 하고 친구 얼굴을 보면서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친구들은 민준이 옆에 있으면 편안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듣는 힘은 어디서 자랄까요? 저는 부모가 먼저 들어주는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이가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때 스마트폰 잠깐 내려놓고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서우가 속상했던 거는 이거구나? 친구가 그렇게 말해서 기분이 안 좋았구나. 그래서 네 마음이 서운했구나. 이렇게 부모가 아이 말을 정리해서 다시 들려주면 아이는 느낍니다. 아, 엄마가 내 말을 진짜 듣고 있구나? 내 마음이 이해받고 있구나? 그 경험이 쌓이면 아이도 친구에게 조금씩 그렇게 하게 됩니다. 내 말을 들어본 아이가 친구 말도 들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5번째는 배려와 거절을 함께 배우는 힘입니다. 사회성에서 배려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이한테 친구한테 친절하게 해야지, 배려해야지 이렇게 말만 해서는 사실 잘 와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이한테는 구체적인 장면이 필요한데요. 파란색 크레파스를 찾는 친구한테 말없이 슬쩍 밀어주는 거. 급식을 흘린 친구한테 휴지를 가져다 주는 거. 놀이기구 타고 싶은데 친구가 너무 기다리고 있으며 너 먼저 타도 돼 하고 말해보는 거. 이런 작고 구체적인 행동들이 아이에게는 진짜 배려로 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같이 알려줘야 할 게 있습니다. 사회성이 좋은 아이는 무조건 다 맞춰주는 아이가 아닙니다. 친구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고 싫어도 참고 속상해도 괜찮은 척하고 그러는 아이가 사회성이 좋은 아이가 아닙니다. 그렇게 계속 참기만 하면 어느 순간엔 마음이 쌓이고 결국은 크게 터질 수도 있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부드러운 단호함입니다. 싫어. 그건 내 거야. 지금은 내가 먼저 쓰고 싶어.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상대를 밀어내듯이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은 분명히 말하되 관계를 다치게 하지는 않는 방식으로요. 그럼 아이에게 거절은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요? 저는 역할극이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창하게 막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부모가 잠깐 친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친구처럼 말해봅니다. 야, 그거 나 줘. 그럼 아이가 대답해 보는 거죠. 싫어, 이건 내 거야. 지금은 내가 먼저 쓰고 싶어. 나 먼저 다 쓰고 나면 빌려줄게. 처음에는 아이도 어색해합니다. 말도 작게 하고 웃기도 하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서 멈칫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습을 몇 번 해보면 실제 상황에서 그 말을 꺼내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머릿속으로 아는 거랑 입으로 한번 말해본 건 다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오해도 꼭 짚고 싶습니다. 내성적인 아이가 사회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친구가 많지 않아도 관계를 깊게 맺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말수가 적어도 친구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조용하지만 꾸준히 곁에 있어주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친구가 많다고 꼭 사회성이 좋은 것도 아니고 친구가 적다고 사회성이 낮은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그 관계가 편안한지, 서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지, 싸움이 있더라도 다시 이어갈 수 있는지입니다. 아이의 첫 번째 사회는 결국 가정입니다. 감정을 처음 배우는 곳도 집이고 갈등을 처음 겪어보는 곳도 집입니다. 배려를 처음 보고 사과를 처음 배우고 내 마음을 말해도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도 결국엔 집이거든요. 부모에게 감정을 존중받아 본 아이는 친구 감정도 조금씩 존중하게 됩니다. 부모가 먼저 아까 미안했어 하고 말하는 걸 본 아이는 친구에게도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사회성 교육이 꼭 비싼 학원, 프로그램에서만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인 내가 아이에게 어떤 거울이 되어주고 있는지, 우리 집 안에서 아이가 어떤 관계를 경험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물론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매일 아이 말 다 들어주지도 못하고 감정을 매번 예쁘게 읽어주지도 못합니다. 어떤 날은 바쁘고 어떤 날은 지치고 또 어떤 날은 내가 먼저 목소리가 커질 때도 있습니다. 문 쾅 닫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오늘 아이 눈을 한 번 더 맞춰주는 거, 아이 마음을 한 번 더 물어봐 주는 거,
내가 너무 세게 말했으면 아까는 엄마가 미안했어 하고 한번 연결해 보는 거. 그런 작은 순간들이 쌓이면 아이도 조금씩 배웁니다. 내 마음 존중받을 수 있구나. 싸워도 다시 이어질 수 있구나. 나도 친구 마음을 이렇게 봐줄 수 있겠구나. 저는 사회성이라는 게 결국 여기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창한 교육보다 매일 집에서 경험하는 작은 관계의 장면들, 그 안에서 아이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힘을 조금씩 배워갑니다. 오늘의 영상이 아이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부모의 마음은 조금 가볍게, 아이의 마음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부모 마음 수업은 오늘도 아이와 부모의 마음을 함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